수면제 없이 꿀잠 예약. 시니어 맞춤형 밤잠 루틴 대공개. 안녕하세요. 개굿타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밤에 푹 주무시나요? 아마 화면 앞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어 하시는 분들, 혹은 밤에 몇 번씩 깨서 깊은 잠을 못 자 하고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실 우리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고민이 더 흔해집니다. 왜냐하면 몸의 생리적인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0대, 20대일 때는 몸 안에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밤만 되면 금방 졸리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50대, 60대가 넘어가면 멜라토닌 분비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도 뇌가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약하게 보내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 낮에 활동량이 예전만큼 많지 않잖아요. 몸이 덜 피곤하니까 당연히 밤에도 쉽게 잠이 안 오는 거죠. 예전처럼 하루 종일 일하거나 움직이는 게 줄어들면 몸은 굳이 오래 자서 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착각합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도 한몫합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또 경제적인 부분까지 이런 생각들이 밤만 되면 더 또렷하게 떠오르죠. 머릿속이 복잡해지니 몸은 누워 있어도 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찾으시는데 사실 약에만 의존하면 오래 쓸수록 내성이 생기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숙면이 더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수면제 없이도 꿀잠 잘 수 있는 시니어 맞춤형 밤잠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약이 아닌 생활 습관과 작은 루틴만으로도 충분히 숙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1. 아침 햇빛 15분 꼭 쬐기. 왜 아침 햇빛이 숙면에 중요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 몸엔 보이지 않는 시계가 있어요. 이를 과학적으로는 생체 시계라고 부르는데 이 시계가 낮과 밤을 구분해 언제 깨어 있고 언제 잘지를 조절합니다. 이 생체 시계의 핵심 조정자는 눈망막과 뇌, 특히 지상하부의 식교차 상액 SCN입니다. 햇빛, 특히 아침의 밝은 빛이 눈의 망막을 자극하면 신호가 SCN으로 전달돼 지금은 낮이구나라는 메시지가 내려갑니다. 낮 동안엔 세로토닌 같은 물질이 활발해져 정신이 맑고 기분이 좋아지게 돕고 몸은 낮에 활동하도록 세팅됩니다. 저녁이 되면 SCN이 신호를 보내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게 되고 우리가 졸리고 편히 잠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아침 햇빛은 우리 생체 시계를 리셋해서 밤에 적절한 시간에 멜라토닌이 나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15분만이라도 밝은 빛을 받으면 저녁에 더 쉽게 잠들고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시니어 50대, 60대, 65세 이상에겐 왜 더 중요한가?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수면 패턴이 깨지기 쉬운데 그 배경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어요. 멜라토닌 분비 감소.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자체의 분비량과 분비 타이밍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도 졸음 신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 눈의 투과성 변화. 노화로 수정체 렌즈가 누렇게 되고 동공도 작아져서 눈에 들어오는 빛, 특히 푸른빛 라이트 양이 줄어듭니다. 즉, 같은 햇빛을 봐도 뇌로 전달되는 신호가 젊을 때보다 약해요. 그래서 시니어는 더 강하거나 더 오래 빛을 받아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낮 활동량 감소.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 낮에 충분한 빛과 활동이 부족하면 밤에 피곤함이 덜해져 잠이 오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시니어에게는 아침 햇빛 노출이 더해져야 생체 시계가 똑바로 작동하고 밤에 자연스러운 숙면을 얻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아래는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단계별 가이드입니다. 1. 언제 기상 후 30분 이내, 가능하면 바로 일어나서 가능한 한 빨리 30분 이내 햇빛을 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이 생체 시계를 아침으로 강하게 인식시키는 데 좋습니다. 이 얼마나 오래 최소 15분, 가능하면 2030분. 일반 권장으로 15분 이상을 권합니다. 노안이나 렌즈 노화가 있는 분들은 2030분 정도로 조금 늘리는 게 좋아요. 3. 어디서 야외가 가장 좋고 실내는 대체 수단. 야외 산책, 베란다, 마당에서 받는 직사 광선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실내에서는 창문 근처에 앉기만 해도 도움이 되지만 창문 유리와 실내 조명 때문에 광량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은 더 필요합니다. 4. 얼마나 강한 빛이 필요할까? 야외 햇빛은 매우 밝아서 수만 럭스 효과적입니다. 실내 조명은 보통 수백 럭스 수준이라 효과가 약하니 실내만 가능한 경우엔 시간을 더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눈으로 빛을 받아야 효과가 납니다. 직접 태양을 쳐다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눈을 통해 빛이 들어와야 하므로 산책 중에 자연스럽게 햇빛을 받거나 창문을 통해 빛을 마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 강한 햇빛에 장시간 눈을 뜨고 쳐다보는 것은 피하세요. 산책 중에는 스마트폰 확인을 미루고 햇빛과 가벼운 움직임에 집중하세요. 하지만 야외가 안 되는 상황이나 이동성이 불편하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 대안으로는 창가에 앉기, 창문 가까이 앉아 커피 한 잔 마시기. 단 유리 때문에 빛이 줄어들긴 함. 커튼 전부 열기, 활동량 늘리기, 실내라도 밝게 하고 집안에서 가벼운 활동 가사, 스트레칭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흐린 날이나 겨울엔 어쩌죠? A. 흐린 날에도 야외 빛은 실내보다 훨씬 밝습니다. 가능하면 밖에 나가세요. 실내만 가능하면 라이트 박스 사용 고려. Q. 선글라스 써도 되나요? A. 선글라스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줄입니다. 안전상 필요하면 쓰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잠시 선글라스 없이 빛을 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 건강에 문제 없다면. Q. 늦잠 자면 효과가 없나요? A. 기상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생체 시계 리듬 조절이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일정한 기상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요. 아침 햇빛 15분은 별거 아닌 습관 같지만 꾸준히 하면 밤의 수면 리듬이 확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는 빛을 받는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니 작게라도 매일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귀찮아도 2주만 꾸준히 하면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이 낮잠은 20분 이내로. 왜 낮잠을 20분 이내로 권하나? 간단히 말하면 짧은 파워냅 10-20분은 개운함을 주지만 오래 자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하고 깨고 난 뒤 몽롱수면 관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수면 앞 슬리프 프레셔와 생체 시계의 주기 리듬. 낮 동안 깨어있는 시간만큼 우리 몸엔 자러야겠다는 압력이 쌓입니다. 이걸 수면압이라고 불러요. 이 압력이 충분히 쌓여야 밤에 쉽게 잠이 듭니다. 낮잠을 오래 자면 이 수면압이 줄어들어 밤에 잠드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특히 오후 늦게 길게 자면 밤 11시나 12시에 잘 잠들지 못해요. 수면은 단계가 있는데 얕은 잠엔 1N, 깊은 잠 SWS, REM 꿈꾸는 단계, 이런 식으로 순환합니다. 보통 2030분 정도 지나면 몸은 깊은 잠 SWS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고 이때 억지로 깨우면 몽롱하고 무기력한 상태 수면 관성과 오래갑니다. 그래서 1020분 이내 얕은 수면만 취하면 깨고 난 뒤 정신이 맑고 집중도도 올라갑니다. 노년층 특성. 나이가 들수록 밤잠이 얕아지고 낮에 졸음이 더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낮에 깊게 자는 습관이 생기기 쉬운데 이게 누적되면 밤잠이 더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는 짧은 규칙적인 낮잠이 특히 중요해요. 장점으로 짧은 낮잠 10-20분 정신 집중력 반응 속도 향상, 피로 회복, 기분 개선. 단점으론 긴 낮잠 30분 이상 밤 수면 지연, 수면 관성 깨고 나서 몽롱함, 수면 패턴 불균형 발생.
어떻게 20분 낮잠을 잘 활용할까? 타이머 꼭 맞추기. 1520분으로 알람 설정. 30분 넘어가면 깊은 잠에 빠질 가능성 큽니다. 시간대 권장 점심 식사 후 1300만 1500 사이. 절대 오후 3시 1500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 잠드는 시간의 영향. 환경으로는 조용하고 약간 어두운 곳이 좋지만 완전 침대에서 눕지 않고 의자에 반쯤 기대어 앉아 눈만 붙이는 방식도 수면 관성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빛이 너무 강하면 짧은 낮잠이 안 될 수 있으니 가벼운 안대 사용해도 좋아요. 카페인 이용하기. 커피 한 잔 마시고 바로 20분 낮잠 자면 깨어날 때 커피 카페인 효과약 2030분 소요가 함께 와서 더 개운함을 느낄 수 있어요. 단, 카페인 민감하신 분은 피하세요. 짧게 자주보다 규칙적으로. 하루 종일 여러 번 길게 자는 것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1020분 규칙적 낮잠이 더 효과적입니다. 일어나자마자 가벼운 활동.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서 스트레칭, 세수, 창문 열기 등으로 몸을 깨우면 몽롱함을 더 빨리 떨쳐낼 수 있습니다. 시니어별 맞춤 권장. 다들 자신에게 맞는 상황을 선택해 주세요. 활동적인 시니어 외출 운동하는 분. 낮잠 1015분. 활동량이 많아도 짧은 낮잠으로 충분히 회복됩니다. 집에 오래 계시는 분, 실내 생활 많은 분. 낮잠 1520분, 가능한 한 오후 1시 전후로. 실내 활동이 적어도 낮에 빛을 쬐거나 산책을 해 낮에 각성을 돋는 것도 병행하세요. 밤에 잠들기 힘든 분, 불면이 있는 분. 처음에는 낮잠을 완전히 끊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낮잠을 줄여 밤 수면 압력을 높이면 야간 수면이 개선될 수 있어요. 대신 낮의 피로 회복은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햇빛 노출로 대체하세요. 주의사항. 언제는 낮잠도 조심해야 하나? 만성적 과도한 주간 졸림. 낮에 매우 자주 졸리고 낮잠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는 수면무호흡증, 갑상선 문제, 우울증, 약물 부작용 등 건강 문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의사 상담 필요합니다. 수면제 복용 중이거나 특정 약 복용 중인 분. 약물 때문에 낮에 졸림이 생길 수 있으니 담당 의와 상의하세요. 치매, 심장 질환 등 복합적 건강 문제. 장시간의 낮잠과 건강 악화의 인지 저하 사이의 연관을 지적하는 연구들도 있어 건강 상태에 따라 낮잠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의사와 상의하세요. 낮잠은 잘만 쓰면 작은 보약이에요.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다만 길게 누워 자는 습관으로 굳어지면 밤잠이 망가질 수 있으니 시니어분들은 특히 짧고 규칙적인 1020분 낮잠을 권합니다. 3. 저녁 식사 가볍게. 1. 왜 저녁은 가볍게 먹어야 하나요? 소화와 혈류 분배 문제. 음식을 먹으면 소화하기 위해 위장으로 혈액이 많이 몰려요. 이로 인해 몸은 활발히 일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잠들 때는 몸과 뇌가 휴식 모드로 바뀌어야 하는데 소화 중이면 이 모드로 쉽게 전환되지 않아요. 특히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소화에 에너지가 더 들어가 밤에 뒤척이게 됩니다. 체온, 핵심 체온 문제. 식사를 하면 체내 대사가 활발해져 중심 체온이 살짝 올라가고 잠들기 위해선 중심 체온이 내려가야 하는데 이 과정이 방해됩니다. 그러니 잠들기 직전에 많은 양을 먹으면 졸음 신호가 약해집니다. 위산 역류, 역류성 식도염 위험. 늦은 시간에 과식하거나 눕자마자 자면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할 수 있어요. 속쓰림, 기침, 가슴 답답함 때문에 깊은 수면을 깨는 요인이 됩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은 위 배출을 늦춰 역류 위험을 더 높입니다. 수면의 질환이 깊은 수면 저하. 알코올이나 과식은 REM 꿈꾸는 잠 주기를 깨뜨리고 밤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얕은 잠만 계속되면 다음 날에도 피곤하죠. 이 구체적으로 피해야 할 음식. 밤에 특히 피할 것들. 기름진 튀김류, 붉은 고기 과다 섭취, 맵고 자극적인 음식, 매운 양념, 고추장 등
역류속 쓰림 유발 가능. 지나치게 단 음식 케이크, 디저트 과다 혈당 스파이크 후 각성. 많은 양의 알코올 취침 직전에 술 잠들긴 쉬워도 중간에 자주 깨고 REM 이상화. 카페인 커피, 홍차, 초콜릿, 일부 약물 각성 유지. 과도한 양의 소금짠 반찬 갈증과 야간 소변 유발 가능. 3. 어떤 음식이 좋은가요? 따뜻한 국물 중심 부드러운 단백질. 된장국이나 맑은 국에 두부나 흰살 생선, 부드럽게 익힌 채소를 넣은 가벼운 국물이 좋습니다. 속이 편안하고 소화도 쉽습니다. 채소 위주 소량의 복합 탄수화물, 야채나물, 삶은 채소 반, 소량의 잡곡밥 또는 고구마 감자 복합 탄수화물 한 줌, 단백질생 선두 부탁, 가슴살 적은 양으로 구성된 반반반 원칙이 안전합니다. 부드러운 식감 고려. 치아가 불편하거나 씹기 힘든 분들은 죽종류 야채죽, 생선죽, 부드러운 찜 요리가 좋아요. 수면에 도움되는 성분으로는 트립토판 우유, 바나나, 두부 등 단독으로 큰 효과는 아니지만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뇌로의 전달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경과 류녹색잎, 채소, 근육, 이완과 이완 촉진에 도움. 다만 보충제는 의사 상담 권장합니다. 저녁 간식이 필요할 때 야식 대신 너무 배고프면 잠들기 전에 소량의 가벼운 간식 플레인 요거트 한 컵, 바나나 반 개, 구운 고구마 작은 조각을 드세요. 15만 200kcal 이내로 가볍게. 사실전 규칙 언제, 얼마만큼, 어떻게. 시간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끝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늦게 먹어야 할 상황이면 아주 가볍게 죽이나 따뜻한 국 등. 양 일반적으로 가벼운 저녁은 40만 600kcal 정도를 목표로 하세요. 개인 신체 활동량에 따라 다름. 밤에 늦게 먹어야 한다면 20만 300kcal 이하로 줄이세요. 조리법 튀김기름진 조리법 피하고 삶기찜 구이기름 적게 국스튜 형태로 소화 쉽게. 음료 따뜻한 보리차 캐모마일 루이보스처럼 카페인 없는 차 추천. 따뜻한 우유당 불내증이 없다면도 도움이 됩니다. 단, 잠들기 12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량을 줄여 야간 소변 양용을 막으세요. 5시니어 연령 건강 상태에 따른 특별 고려사항.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약 복용 중인 분 특정 약은 공복에 복용하면 안 되기도 합니다. 처방약은 의사약사와 상의해서 식사 시간과 맞추세요. 당뇨가 있는 분 저녁 탄수화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복합 탄수화물염 미잡고 고구마과 단백질을 함께 드시고 혈당 측정 결과에 따라 식사 시간량 조절 필요. 위식도 역류속 쓰림 있는 분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초콜릿, 커피, 술, 토마토 소스 등은 피하십시오.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23시간은 앉아 쉬는 게 좋아요. 또한 침대 상단 머리 쪽을 1015도 정도 올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야간 빈뇨 화장실, 자주 가는 분 늦은 저녁 수분 섭취를 줄이고 저녁 염분 나트륨 섭취를 줄이세요. 6. 간단하고 현실적인 저녁 메뉴 예시. 된장국 두부 박버섯 잡곡밥 소량 나물 한 접시. 맑은 생선 국백 합조 게생선 삶은 브로콜리 고구마 작은 조각. 야채 주코박죽 야채와 닭고기 조금 넣은 죽 속 편하고 소화 쉬움. 찜한 흰살 생선 무나물 현미밥 소량. 두부 스테이크 구운 두부 시금치나물 된장국. 따뜻한 야채 스튜 기름 적게 작은 통곡물 빵 한 조각. 모두 소량 저염저지 빵으로 준비하세요. 칠술에 대한 팁 잠이 오니 괜찮다는 오해. 술은 초기 진정 효과 때문에 잠들기 쉬워 보이지만 수면 구조를 망가뜨려 중간에 자주 깨게 하고 REM 수면을 줄입니다. 즉, 술로 자면 얕은 잠만 늘어나 피곤이 남습니다. 술을 드시려면 양을 매우 적게 하고 취침 3시간 전엔 마시는 걸 멈추세요. 8 체크리스트 오늘부터 바로 체크해보세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냈는가? 기름지고 매운 음식은 피했는가? 국물채 소부 들어온 단백질로 구성했는가?
수분은 잠들기 12시간 전부터 줄였는가? 혹시 위장 약물당뇨 관련 특이사항이 있으면 의사와 상의했는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녁을 가볍게 먹는 건 절대 굶으라는 게 아니에요. 잘 먹되 잘 자려는 방식으로 먹으라는 뜻입니다. 작은 변화 조금 덜 짜게, 튀기지 않게, 잠들기 3시간 전 식사. 마치기로도 잠의 질이 확 좋아질 수 있어요. 4. 카페인 줄이기. 1. 카페인이 왜 문제일까? 카페인의 역할. 카페인은 뇌에서 졸음을 유발하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막습니다. 쉽게 말해 몸이 졸려요 하고 보내는 신호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잠이 확 달아나는 거죠. 체내 잔류 시간빵 감기. 카페인은 생각보다 오래 몸에 남습니다. 평균적으로 6시간 이상은 유지돼요. 즉, 오후 3시에 커피 한 잔 마시면 밤 9시에도 여전히 절반 정도의 카페인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점심 먹고 커피 마셨는데 왜 밤에 뒤척이지? 하는 일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민감. 젊을 때는 간에서 카페인을 빨리 분해했지만 60대 이상부터는 대사 속도가 느려져요. 똑같은 한 잔이라도 더 오래, 더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분들은 카페인에 훨씬 민감해져서 불면, 두근거림, 속쓰림, 잦은 소변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이 숨어있는 카페인 우리가 놓치는 부분. 많은 분들이 나는 커피 잘 안 마셔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카페인은 커피 말고도 여러 곳에 숨어 있습니다. 홍차, 녹차, 말차 건강에 좋다고 마시지만 카페인이 들어있음. 초콜릿 코코아, 특히 다크 초콜릿은 카페인 함량이 꽤 높아요. 콜라,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당분뿐 아니라 카페인도 포함. 감기약, 두통약, 일부 일반 의약품에 카페인이 들어가 각성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나는 커피 안 마시는데 왜 밤에 못 잘까? 하시는 분들, 혹시 차나 초콜릿, 약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카페인 줄이는 실천법. 오후 2시 이후엔 에너. 원칙은 간단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 끊기. 이걸 생활화하면 밤잠에 큰 차이가 납니다. 대체 음료 활용. 보리차, 옥수수차 구수하고 카페인 없음. 캐모마일, 루이보스, 레몬밤 같은 허브티 진정 효과, 숙면 도움. 따뜻한 우유, 트립토판 성분이 수면에 도움. 단, 유당 불내증이 없다며. 대추차, 귤피차, 전통차 중에서도 카페인 없는 좋은 대안. 점진적으로 줄이기. 하루에 커피를 3잔 마시던 분이 갑자기 끊으면 두통이나 피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3잔, 2잔 아침, 점심 전까지만 1잔 아침만 보리차, 허브티, 대체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줄이면 훨씬 수월합니다. 4. 카페인 줄이면 생기는 변화. 많은 어르신들이 카페인을 줄이고 나서 이런 변화를 말씀하세요. 밤에 잠들기가 쉬워짐. 한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듦. 새벽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듦이뇨. 작용 때문. 두근거림, 속쓰림 증상 완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확률이 높아짐. 즉, 단순히 커피 줄이는 것만으로도 밤잠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5. 체크리스트 매일 꼭 하세요. 오늘 오후 2시 이후 커피나 차, 초콜릿 먹지 않았는가? 대체 음료 보리차, 허브티로 바꿔봤는가? 혹시 복용 중인 약에 카페인이 들어있는지 확인했는가? 밤잠이 좋아졌는지 12주간 기록해봤는가? 이렇게 꼭 체크해야 하는 건 꼭 하시고 이걸로. 꿀잠 자기 1부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2부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